졸라 고독하구만.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이 끝나고 졸라 고독한 현타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은병 그렇습니다. 인테르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콘테 개새끼. 유로파리그도 못 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진짜. 헛헛한 마음과 함께 11라운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수올로와 베네벤토의 경기인데요. 1대0 사수올로가 이겼습니다. 사수올로에게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8분 만에 베네벤토 튀아가 핸드볼 파울로 PK를 내주면서 쉽게 사수올로가 먼저 앞서갔는데요. 하지만 악재가 하나 발생을 했죠. 하라스린이 상대 발목을 밟아버리는 파울을 범하면서 후반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수올로에게는 큰 위기가 될 뻔했는데 그 위기를 구해낸 선수 다름 아닌 사수올로의 콘실리 골키퍼였습니다. 선방 장면들만 보면 거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콘실리가 사수올로의 승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승리로 3경기 만에 다시 승리를 추가한 사수올로, 계속해서 상위권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경기는 크로토네와 스페지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크로토네가 놀랍게도 4대1로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번 시즌 크로토네의 첫 승이 만들어졌습니다. 리그 11경기 만에 첫 번째 승리를 신고했는데요. 크로토네의 이 시즌 첫 승을 이끌었던 선수는 주니오르 메시아스였습니다. 이번 경기 선취골과 쐐기골을 넣었는데요. 의미가 있던 골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로토네의 세 번째 골인데요. 이번 시즌 크로토네로 이적해서 세리아 무대 첫 시즌을 뛰고 있는 에두아르도 엔리케, 세리아 데뷔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 결과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지아는 정말 승격팀답지 않게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지금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굳이 스페지아의 대패의 원인을 찾자면 한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스페지아의 간판 공격수 은발라 은졸라가 이번 경기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페지아 입장에서는 큰 전력 누수가 됐던 상황입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우디네스입니다. 토리노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또 졌습니다. 이번엔 3대2 패배입니다. 가볍게 먼저 2골을 쳐먹고 시작했던 토리노였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보다 했었는데요. 이번엔 웬일로 저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벨로티와 보나졸리가 골을 넣고 동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토리노가 누굽니까? 역전당하기의 명수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골을 더 쳐먹고 졌습니다. 와, 근데 토리노 진짜 이번 시즌도 수비 징그럽게 못합니다. 아니, 수비를 안 하는 건가? 이 장면을 보시면요. 데파울이 아예 그냥 내버려져 있는데요. 여기 서 있는 링콘이 따라붙어주면 좋았을 텐데 산책이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 실점도 선 넘었죠? 아니 무슨 동네 축구야? 저 좁은 공간에 토리노 선수 6명이 몰려있는데 다른 선수 아예 마크 안 하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허용하는데 이번엔 두 선수가 완전히 노마킹 상태입니다. 이러니 골을 안 먹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콘테를 두고 수비 전술 없는 병신이라고 허구한 날 욕했는데 토리노 지안파울로 감독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감독이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미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온 지안파울로 감독인데요. 이상한 건 토리노에서 카이로 회장까지 나서면서 지안파울로를 비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리노 좆될 것 같은데. 팀이 좆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벨로티는 토리노 소속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토리노 역사상 최다골 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2골만 더 넣으면 발론치에리를 제치고 토리노 역대 8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라치오와 베로나의 경기는 2대1 베로나가 이겼습니다. 루이스 알베르토를 부상으로 잃은 상태에서 치른 경기라 라치오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를 안고 뛴 경기였는데요. 거기다 파트리까지 가벼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파롤로가 센터백으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즉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라치오는 큰 어려움을 안고 경기를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전 28분 만에 라치오 수비의 핵심 아체르비까지 부상으로 일찍 교체 아웃이 된 겁니다. 라치오 입장에서는 운이 더럽게 없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족같았던 상황의 라치오인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을 내주는데 자책골로 내주게 된 겁니다. 거기다 결승골은 라도의 백패스 삽질로 허용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쐐기를 막는 라치오 불운의 완성. 라치오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진짜 한 주 내내 운이 더럽게도 없었던 라치오, 리그 순위도 9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칼리아리와 인테르의 경기인데요. 인테르가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인테르를 유럽 대회에서 아예 삭제시킨 지난 샤흐타르전 인테르의 패스맵인데요. 센터백 3명끼리 패스만 신나게 돌리다가 0대0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콘테가 얼마나 노답새끼인 줄 알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이런 족같은 경기를 하고도 경기 끝나고 심판 탓을 하고 기자들한테 그럼 네가 교체해보던지라고 시비나 까면서 지랄하던 콘테가 진짜 너무 빡쳤는데요. 아니 씨발 뭐 공격이라도 해보고 지랄하던지. 엄마 병신 뭘 한 게 있어야 그만하지. 아유. 그렇게 잔뜩 분위기를 조지고 온 인테르는 이번 경기도 어렵게 출발했는데요. 칼리아리의 크라뉴 골키퍼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테르가 지난 경기와 달리 졸라 공격적으로 초반부터 밀어붙였는데요. 공격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씨발 샤우터전에서도 이렇게 좀 하지. 그런데 인테르의 이런 파상 공세를 크라뉴 골키퍼가 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칼리아리가 오히려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콘테는 후반부터 플랜 B를 가동시키는데요. 이게 조금 먹혀들었을까요? 바렐라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플랜 B라는 건 바로 포백 전환인데요. 바렐라를 오른쪽 풀백 자리로 내리고 하키미 그리고 이후 교체되는 담브로시오를 윙어로 쓰는 전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개처럼 뛰면서 고생만 하는 바렐라가 유독 더 안쓰러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하키미는 윙어로 쓸 수 있다지만 담브로시오를 윙어로 쓰는 건 진짜 병신짓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하키미가 부상으로 담브로시오와 교체가 됐는데 뭐야 씨발 이게 된다고? 담브로시오가 이 경기 역전골 그리고 결승골을 넣으면서 기어이 인테르가 운 좋게 이겼습니다. 아 콘테 진짜 운도 좋은 개새끼. 뭐 다 좋은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인테르 경기력은 바렐라를 갈아 넣어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렐라 혹사가 너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발목 부상을 안고 뛰면서 샤흐타르전 풀타임 그리고 이번 칼리아리전도 풀타임을 뛰었는데요. 이건 콘테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풀백 자리까지 소화시키면서 풀타임 뛰게 하는 건 졸라 선 넘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다 모르겠고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양복만 입고 가냐 이 새끼야? 나가 이 개새끼야! 다음 경기는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탈란타가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피오렌티나 선발 라인업을 보고 많이 당황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라인업을 꾸린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이 강한 아탈란타를 상대로 베누티를 주전 풀백 자리에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심지어 윙어는 보나벤투라와 리롤라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밀란 시절부터 이미 윙어 자리에서 못 뛴다는 결론을 받은 선수인데 도대체 왜? 그리고 굳이 리롤라를 윙어로?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공격수 자리에 에이세릭을 넣었다는 건데요. 뭐야 진짜? 피오렌티나가 공격수가 부족한 팀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 없이 짜여진 라인업 속에서 유일하게 분전한 선수는 역시 골키퍼 드론곱스키였는데요. 엄청난 선방들을 해냈지만 결국 3실점이나 하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아탈란타 내부에서 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팀의 에이스 알레한드로 고메즈가 완전히 제외가 됐는데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스페리니 감독과 고메즈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아약스전에서 고메즈가 가스페리니 감독의 지시사항을 거부한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고메즈는 현재 이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메즈의 이적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인테르의 콘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볼로냐와 로마의 경기는 아주 큰 점수차가 났는데요. 로마가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전부터 쉴 새 없이 몰아붙였던 로마였는데요. 이렇게 전반부터 화끈하게 상대를 패버리는 경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전반전에 로마가 무려 5골을 집어넣었는데요. 심지어 전반 15분 만에 3골을 넣고 출발했습니다. 거기다 그 첫 3골을 전반 5분, 10분, 15분, 5분 간격으로 집어넣었는데요. 이거 미친 거죠. 지하철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3골을 넣었습니다. 거기다 로마는 자책골까지 내주는 자비도 베풀었는데요. 이번 시즌 특히 공격 쪽에서 참 인상 깊은 로마입니다. 이번 경기도 모든 골들을 전부 다 다른 선수들이 해냈습니다. 첫 골 볼로냐 폴리 자책골부터 시작해서 제코, 펠레그리니, 베레투, 미키타리안 그리고 심지어 자책골을 넣은 크리스탄테까지 모두 다른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로마가 전반에만 5골 이상을 넣은 경우는 역대 세 번째로 1931년 리보르노와의 매치 이후 무려 8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생 시즌을 보내고 있는 칼스도르프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MOM에 선정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선수가 될 수 있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3백에서 윙백 자리를 맡으면서 수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루노 페레즈도 그렇고 칼스도르프도 그렇고 3백에서 참 밥값을 하는 게 신기합니다. 이번 경기 유일한 로마의 아쉬움이었던 자책골을 기록했던 크리스탄테. 그런데 자책골을 넣은 직후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 사유로 한 경기 출장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로마의 센터백 자리에서 훌륭하게 땜빵을 해줬던 크리스탄테였는데요. 징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스몰링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로마의 자동 로테이션은 부상뿐만이 아니라 징계로도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나폴리와 삼프도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나폴리가 2대1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나폴리의 승리는 무엇보다 가투소 감독의 빠른 교체 전략이 제대로 먹혔던 한 판이었는데요. 안경을 끼니까 뭔가 더 지적으로 보이는군요. 먼저 한 골을 내주고 전반을 끝낸 나폴리. 가투소 감독은 과감한 교체를 단행하는데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로사노와 페타냐라는 공격 자반을 때려박습니다. 미드필더 수를 한 명 줄이고 이제 공격수 4명이 뛰는 셈인 나폴리였는데요. 이 교체가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이 나폴리의 동점골은 로사노가 넣었고 역전골은 페타냐가 집어넣었습니다. 거의 작두를 탄 듯이 교체 선수 2명이 승리를 만들어냈던 가투소. 이번 승리 가투소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제노아와 유벤투스인데요. 유벤투스가 3대1로 이겼습니다. 드디어 디발라가 깨어났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슈팅이며 드리블이며 폼이 영 좋지 않았었는데요. 모처럼 디발라다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유벤투스는 모처럼 호날두도 리그에서 골맛을 봤는데요. 다소 운이 많이 따랐지요. 호날두는 2골을 모두 PK로 넣었는데 첫 번째는 제노아의 로벨라가 다소 무리한 태클을 걸면서 PK를 내줬었고, 두 번째는 이번 경기 내내 선방쇼를 펼치던 페린 골키퍼가 모라타의 다리를 먼저 건드리는 바람에 PK가 선언됐습니다. 이번 경기로 호날두는 리그 10골로 질라탄과 함께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요. 하위권은 더욱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꼴등 크로토네가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다른 팀들과의 승점 차이를 줄였고요. 제노아, 토리노, 피오렌티나까지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유벤투스의 유스 출신 2002년생 센터백 라도 드라구시는 교체로 투입되면서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밀란과 파르마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넌 진짜 운이 존나게 나빠. 운이 존나게 나빴던 밀란이었습니다. 진짜 안 풀렸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전반 5분 만에 센터백 가비아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안 좋은 하루를 시작한 밀란. 카스티에오가 골을 넣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취소가 됐고, 찬스마다 슈팅은 골대를 맞으면서 무려 골대 4번을 맞췄습니다. FM이었다면 빡종각이었죠. 그중 3번은 차라놀루였고요.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중원의 에이스 베나세르까지 햄스트링을 부여잡고 아웃이 됐습니다. 사실 이 경기 지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을 구한 건 바로 테오였는데요. 거의 혼자 밀란을 건져 올렸다고 봐야겠죠.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오가 멀티골로 동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활약이었습니다. 또다시 무패 행진을 지켜낸 밀란. 요즘 밀란을 보고 있으면요, 소위 말하는 위닝 멘탈리티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밀란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부상으로 아웃이 된 베나세르와 가비아는 모두 당분간 경기에 출전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버지의 시험은 정말 시즌 내내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리고 자꾸자꾸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비아의 부상으로 급하게 투입된 칼루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위안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생 칼루르, 이번 경기로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라운드 주요 기록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크로토네의 에두아르도 엔리케가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토리노의 벨로띠는 토리노 소속으로 100번째 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로마는 무려 89년 만에 전반전에만 5골을 넣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유벤투스의 라도 드라구시는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밀란의 칼루루 역시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번 겨울은 참 축구 레전드들이 유독 많이 세상을 떠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탈리아의 전설 파올로 로시의 명복을 빌겠습니다.